지금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흐름은 AI입니다. AI 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흐름이 있었고, 그 전에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우주항공 산업, 특히 저궤도 위성을 통한 통신 기반 서비스가 AI에 버금가는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간 기업들과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를 살펴보고 저궤도 위성 통신 기반 서비스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해하면 왜 이것이 AI 다음에 투자자들이 주목할 흐름인지 알 수 있습니다. 8, 90년대 안정적이고 좋은 성장을 보여준 미국의 통신사들은 더 이상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최대 통신사 중 하나인 AT&T의 경우 2000년대에 기록한 본인들의 최고가를 넘어서지 못한 채 25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죠. 미국의 통신사들이 경쟁사들로부터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경쟁사보다 더 넓은 커버리지, 그리고 더 낮은 가격밖에 없는데, 더 넓은 커버리지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가격 경쟁까지 하게 되니 많은 돈을 남기는 좋은 사업 모델이 되긴 힘들었죠. 거기에 더해 모든 국민들에게 값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정부의 압박, 규제까지 더해져 통신사들이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렀고, 그에 대한 대가로 통신사들의 인프라 투자 대비 매출 역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좋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들에게 계속해서 셀타워를 더 설치해서 미국의 남은 외진 지역까지 통신을 제공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미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셀타워들마저 셀타워 운영 기업들에게 매각하고 있는 트렌드를 보면 통신사들은 더 이상 셀타워를 설치하고 운영할 능력이 없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안 좋은 수익성으로 인해 인터넷 보급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미국에만 제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지역의 통신사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은 통신사들 뿐만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본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구글과 페이스북에게도 이건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그런 이유로 10년 전에 페이스북은 이런 드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구글 역시 이런 풍선을 날려서 인터넷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도전했죠. 하지만 세계 최고의 기업들인 구글과 페이스북 모두 기술적 문제의 한계와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그 프로젝트들을 포기했고, 수익을 남기며 셀타워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인터넷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바로 저궤도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은 지구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라 저궤도, 중궤도, 그리고 정지궤도로 나뉘는데, 지금까지 인류는 이 두 가지, 중궤도와 정지궤도에서 활동하는 위성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렇게 지구 중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활동하는 위성들의 경우 지구 전역을 커버하기 위해 필요한 위성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에 위치한 정지궤도에서 활동하는 위성의 경우 3개만 있어도 지구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성들의 경우 하나의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에서 먼 곳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구와 신호를 주고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소비하며 빠른 인터넷 속도가 필수인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모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빠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지구와 가까운 저궤도에서 활동하는 위성들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가능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스페이스X와 일론 머스크죠. 지금까지 나사 같은 국가기관의 소유물이었던 로켓 발사를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이 훨씬 싼 가격에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뒤 로켓랩, 파이어플라이, 블루 오리진 같은 경쟁사들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 로켓 발사를 위한 발사 비용은 비약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궤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위성들을 발사하고 운영해야 하는 저궤도 위성 사업이 가능하게 된 가장 큰 이유죠. 우주에 있는 위성을 통해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은 아직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제3세계의 사람들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AI가 현실 세계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도 이런 저궤도 위성을 통한 통신은 필수적인 사항이죠. 구글과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이것이 진짜 현실이 되기 위해선 셀타워가 없는 곳, 혹은 재난으로 인해 셀타워가 파괴된 상황에서도 통신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현대 전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무인 항공기 역시 지구 어느 곳에서나 통신이 유지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죠. AI를 활용한 무인 드론, 잠수함을 만들며 팔란티어만큼이나 미국에서 핫한 국방 기업인 안두릴의 창업자 팔머 럭키가 AST 스페이스 모바일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다음 세대 통신 기준인 6G 통신 아키텍처에도 이런 저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한 통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30년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6세대 이동통신은 지구에 있는 셀타워뿐만 아니라
이런 위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든 그곳이 이런 하늘이든 바다이든 심지어 바다 속에까지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역시 이 트렌드에 주목하며 이런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6세대 이동통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2030년부터 저궤도 위성을 통한 매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6세대 통신 아키텍처에서 본 것처럼 단순히 핸드폰,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선박, 그리고 비행기 관련 매출 역시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보입니다. 이런 저궤도 인공위성이라는 트렌드는 민간 분야에서만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미국 정부 역시 우주항공 산업에 큰 지지를 보내주고 있죠. 트럼프는 당선 1기 시절 주변의 비판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우주군을 창설하며 우주항공 산업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골든돔 프로젝트에도 사인을 하며 저궤도에서 활동하는 인공위성을 통해 미국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미국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아이디어는 80년대부터 시작된 아이디어인데요. 소련이 미국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던 1980년대,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은 위성을 통해 소련의 핵미사일을 미리 감지하거나 심지어 위성에서 레이저를 발사해서 소련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스타워즈 프로젝트를 전 국민에게 발표했는데요. 당시의 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냉전이 끝나게 되면서 이 프로젝트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죠.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의 가장 인기 있던 보수 대통령인 레이건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 자신의 마지막 임기에 본인의 업적으로 이 골든돔 프로젝트를 남기며 역사에 기록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골든돔 관련 정책 발표에는 항상 본인이 참석하고 발표하며 상당히 뿌듯해하는 게 눈에 보이고 실제로 관련 법안들에도 서명을 하며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죠. 가장 최근인 8월 13일에는 우주산업 민간 기업들 간의 경쟁을 더 촉진하고자 지금까지 있던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들에게 로켓 발사 관련 허가를 더 쉽게 내주는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런 법안들을 통해서 로켓랩이나 블루 오리진 같은 후발 주자들 역시 스페이스X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로켓 발사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로켓 발사 비용이 지금보다도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많은 로켓 발사를 해야 되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회사에게도 상당한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 산업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 앞으로 다가올 하나의 흐름입니다. 전 세계의 대형 통신사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AI가 현실 세계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고 미국 국방부에도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죠. AT&T, 버라이존, 구글, 그리고 미국 국방부가 AST 스페이스 모바일과 협력하고 있는 걸 보면 더 확실하게 그 흐름이 보이죠. 이런 하나의 흐름이 현실이 되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전까지는 아마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6세대 이동통신이 상업화된다는 2030년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투자자로서 저는 이런 큰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남들보다 먼저 투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현실로 다가온 흐름에 투자한다면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흐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고 오히려 너무 과대평가된 기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을 수도 있죠. 5년 뒤인 2030년, 얼핏 생각하면 너무 먼 미래 같지만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멸망할 것만 같던 2020년이 벌써 5년 전 일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최소 2030년까지는 생각하며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이 흐름 속에서 큰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믿으면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기가 길기 때문에 혹여나 이 회사의 위성 발사 계획이 몇 개월, 심지어 1년 늦어진다 해도 이들의 비전을 믿어주며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도 우주항공 산업에 관심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